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를 골라서 흔들어 드리는 최강희의 영화 쉐키 시간입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자, 이번 주 주제는 뭐죠? 네, 이번 주는 좀 가슴 따뜻한 영화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뭐 새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희망찬 가보년 새해 뭐 시작하는 것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고요. 또 실제로 희망이 현실화되는 길을 모두들 바라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희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희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예. 어제 새해 첫날이기도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희망이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희망을 일구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바로 예. 그러한 사람으로부터의 희망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영화들이 마침 그 세밋 극장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작품 미국 영화나 한국 영화 보통들 많이 보시는데 유럽에서 온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산 영화 두 편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영화부터 볼까요? 네, 한 편은 지난달 12월 19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영국산 영화예요. 와일드 빌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감독은 원래는 배우인데요. 이 작품으로 감독에 데뷔를 한 덱스터 플래처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 와일드 빌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분의 첫 번째 연출작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영국 영화 뭐 흔히들 뭐 로맨틱 코미디 명가 뭐 워킹 타이틀 많이 생각하시죠? 최근에도 어바웃 타임이라는 작품이 극장가에서 많이 선전하고 있는데 영국 영화의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켄 로치라고 하는 감독이 대표하는 그 사회파 영화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문제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요. 예. 영국에서. 그것이 또 하나의 영국의 아주 중요한 영화적 전통 가운데 하나인데, 뭐, 켄 로치의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빵과 장미라든가, 뭐, 레이닝 스톤, 이런 것들이 다, 영국의 그 노동계급들이 겪게 되는 애환, 그 삶 속에서의 어떤 희망을 일궈내는 그런, 대목들을 이제 드라마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작품 말고도, 켄 로치 감독 말고도 뭐, 여러분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 그 IMF 때 개봉해가지고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영국 영화가 있었어요. 풀 몬티라는 영화요. 네. 실업자들이, 남성 실업자들이, 스트립쇼, 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담아냈던 영화죠. 그 영화도, 코미디의 외피를 두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그 노동계급에 대한 애정을 아주, 물씬 풍겼던 그런 예.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2000년대 초에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빌리 엘리어트. 네. 네. 그 작품도 마찬가지로 노동계급 안에서의 그 가족의 문제라든가 또 그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진 한 소년이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 그것을 가족들이 지원해주는. 처음에는 그 빌리 엘리어트가 발레를 하겠다고 하니까는 그 아버지가 탄광 노동자잖아요. 한참 파업 중인 탄광 노동자로 나오는데 무슨 발레냐 남자놈이 그 권투 같은 걸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빌리가 너무나 춤을 잘 춘다는 걸 나중에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리를 그 런던에 있는 그 왕립 로얄 그 댄스 스쿨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또 가려면은 또 돈도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빌리 엘리어트의 아버지가 결국은 파업 중인 상황에서 다시 업무 복귀를 하는, 그러니까 작업 현장으로 눈물을 머금고 복귀하게 되는 과정이 상당히 그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아무튼 그 영화도 그랬고요. 그래서 영국의 그 사회파 영화 안에는 그 노동계급 안에서의 사람들이 갖게 된 휴머니즘을 아주 잘 탁월하게 잘 끌어올리는 그런 전통을 보여줘 왔는데 이 영화 와일드 빌에도 바로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그 영국 사회파 영화의 전통이 아주 물씬 풍깁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화 제목이 와일드 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화의 주인공이 빌입니다. 이름이. 예. 와일드는 거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망나니 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걸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 망나니 빌이 이제 가석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오게 되겠죠. 런던에 그 이스트엔드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는 그렇게 뭐 잘 산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뭐 좀 생활이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 사는 곳인 것 같은데, 네. 그 이스트엔드에 있는 아주 허름한 자신의 아파트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와봤더니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9개월 전에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리고요. 예. 아이들 둘만 남겨놓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큰아들은 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15살이고요. 작은 아들은 11살. 근데 가봤더니 큰아들 딘이 학교에 물론 다니지만 그 한참 뭐 2012년에 런던 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그 직전의 상황이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막 그 올림픽 스타디움을 짓고 있는 그 공사장에서 그 막노동을 하면서 예. 그 생계를 이어갑니다. 15살 소년인데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자기 동생을 보살피는 예. 거의 소년 가장 노릇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갸륵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철없는 아버지는 나는 저기 북부로 스코틀랜드로 따로 이제 돈 벌러 갈 것이 석유 시추하는데 돈 벌러 갈 테니까 니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작은 아들은 11살인데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감옥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아빠 얼굴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빠라고 하면 어떤 남자 툭 나타났으니까 아빠려니 하는 거고, 큰아들 입장에서는 아빠는 기억하지만 정말 어린 나이에 자기들 놔두고 감옥으로 가버린 그 아빠가 제대로 된 아빠라고 보이겠어요? 정말 한심한, 이를 데 없는 그런 그 아빠겠죠. 그래서 이제 딘은 그냥 떠나라, 당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홀대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동보호소에서 이 두 아들을 이제 보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데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석방된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아들 우리가 맡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들이 격리 수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아빠한테 제안을 합니다. 아동보호소가 잠시 당신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그 기간을 줬거든요. 예. 그 기간 동안만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척해라. 예.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나는 인정은 못하겠지만 그동안은 아버지인 척하면서 우리에게 좀 잘해주는, 뭔가 이렇게 그런 책임을 다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그러면 저쪽에서 당신이 잘 키울 수 있겠군요라고 하고 맡겨두고 가면 그때 떠나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아들과 망나니 빌 사이에 이제 가족인 척하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예. 네, 사실상 해체돼 버린 가족이지만 가족인 척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가족인 척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망나니 빌이 정말 아버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아버지처럼 이 아이를 보살피고, 또 집안에 고장난 화장실도 고치고, 또 아들의 생일에 조금 어이는 없지만 아들의 생일에 그 여자를 선물한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을 연출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들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진심 어린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망나니 빌이 진짜로 아버지의 이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아주 따뜻한 호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했지만, 이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진심 어리게 아들로 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슬쩍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그 간판 들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테이크아웃한 커피를 한 잔 옆에다 탁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단히 이렇게 심파적으로 우리를 많이 울리고 감동하게 만들고 이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잔잔하면서도 가슴이 이렇게 쓱 이렇게 뜨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선사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영화도 가족 영화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지지고 볶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희망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상은 그 안에서 바로 희망이 싹 튼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19일날 개봉해서 좀 관객들 만나고 있고요. 네. 다른 한 편 짧게 소개해드리면 마테호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네덜란드 작품이고요. 예. 1월 9일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이 마테호른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혼자 살아요. 예. 굉장히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아버지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어떤 굉장히 괴상한 남자, 정체 모를 남자, 테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지적 장애인입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말을 잘 못해요.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네 밖에 없어요. 네. 네, 그냥 대답하는 거. 네. 네. 말은 잘 들었는데 말은 잘 알아들어요. 근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동물 흉내를 잘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아이들의 그 생일잔치에 가서 그 공연해주는 동물 흉내 내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둘이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불쌍해서 프레드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해서 이 사람 테오를 뭔가 이렇게 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 배려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자족감을 느끼려고 했는데 막상 이 사람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점점점 이 테오라는 남자에게 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한 남자 프레드와 약간 뭐 정신이 없는 그런 테오라는 두 남자가 이 세상에 어떤 두 남자가 나누는 우정보다 훨씬 더 값지고 찬란한 그런 그 우정을 나누게 되는 과정을 휴먼 드라마 특유의 호흡으로 펼쳐 보이고 있는 영화가 바로 마테 호른 다음 주에 개봉하는 이 작품입니다. 이 영화도 역시 우리가 처지는 다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주고 그를 통해서 뭐 희망을 건져낼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상처도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보년 새해인데요. 네. 두 편의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품어있는 희망의 씨앗을 정말 개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모티브를 이 영화를 통해서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테호른이 산 이름 아닌가요? 네,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유명한 산 이름이죠. 뭐 파라마운트사 그 영화 네, 그렇습니다. 그 예. 로고가 그거 모델이죠. 그렇습니다. 프레드가 자신의 아내에게 네. 청혼했던 장소가 바로 마테호른인데요. 결국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 자신의 친구인 조금 모자란 테오라는 친구와 같이 마테호른으로 떠나게 되죠. 그 마테호른을 떠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과정이 한편으로는 좀 웃음을 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슴 찡한 그런 감동을 안겨주면서 펼쳐집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영화 와일드 빌하고 마테오는 둘 다 그 코믹한 요소도 내포하고 있는 영화인 모양이에요? 네, 웃깁니다. 네. 네, 웃긴데요. 한편으로 우리나라 영화, 신파 영화는 웃기다가 나중에 막 쥐어짜잖아요. 네. 눈물을. 너 안 울래? 이래도 안 울래? 하면서 막 쥐어짜는데 이들 영화는 그 유럽산 영화들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쥐어짜는 설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한국 영화에 익숙해진 분들한테는 야 다소 좀 싱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말하자면 영화 속의 MSG에 좀 중독돼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쥐어짜는 설정 없거든요. 네.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와일드빌이나 마테오른 같은 영화가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감동이란 자연스럽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퍼 올려지는 것이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네. 두 영화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